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파이자의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접종 대상자의 교사,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파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 예약은 백신 접종 웹사이트나 약국 또는 클리닉에서 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사망자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하원 의원이 LA 시장직에 도전합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초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의 대선 사기 주장이 거짓말임을 보여주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아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정상회의가 대면으로는 처음 열렸습니다. 네 나라의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적재적 의도는 없으며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평화당을승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다시 한번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호남에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율 74만 채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헝다 사태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1도가량, 내일 낮 최고 78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향 30년, 지난 30주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하면서 접종 대상자의 교사,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CDC 승인에 앞서서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추가 접종 대상을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 등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첫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KBS의 보도 다시 듣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승인했는데 대상자가 당초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공고안보다 확대됐습니다. CDC 승인에 앞서 자문위가 공고한 추가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등인데 CDC는 여기에다 자문위가 최종 반대한 의료계 종사자,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18세 이상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대상자들과는 거의 일치합니다. As CDC director, it's my job to recognize where our actions can have the greatest impact.
In a pandemic, we most often take steps with the intention to do the greatest good, even in an uncertain environment. And that is what I'm doing with these recommendations. 건강한 성인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자문위의 중론이었는데 이런 자문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이번 CDC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CDC의 승인으로 미국에서는 곧바로 추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접종은 화이자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CDC는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정해 승인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가 접종의 안전성과 예방 효과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과 관련한 임상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파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층과 취약층의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부스터샷은 공짜로 맞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스터샷 대상인 국민은 6천만 명이라면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경우 추후에 부스터샷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해치고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TV쇼 더 뷰의 진행자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뷰의 공동 호스트인 써니 호스틴과 게스트 호스트인 아나 나바로는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초 해리스 부통령의 대면 인터뷰가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호스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바람에 인터뷰는 원격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는 조이 베아와 사라 헤인즈가 대신 맡게 됩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오늘부터 파이자사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주민들의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24일부터 화이자사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이 지난 24일 발표 후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부스터샷은 2차 접종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맞아야 합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주민들 혹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한 주민들 그리고 18세에서 64세 사이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이나 18세에서 64세 사이 헬스케어, 응급대원, 교사, 그로서리 워커와 같이 코로나 감염이 높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주민들입니다. 접종 예약은 기존의 코로나 백신 접종 웹사이트인 마이턴에서 하거나 약국 혹은 클리닉에서도 하면 됩니다. 대상자들은 화이자사의 2차 접종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종이로 된 백신 카드, 카드를 찍은 사진 혹은 디지털 방식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중에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주민들의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였으나 4월 이래로 코로나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67세, 그리고 8월 이래로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66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점이 코로나 평균 연령이 낮아진 것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중의 시니어층 백신 접종률이 81%에 비해 젊은 성인들의 접종률은 76%, 그리고 12세에서 17세 사이 10대의 접종률은 63%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는 308명으로 어제보다 5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9명이 감소한 76명입니다. 사망자는 13명이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12명은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8월 사망자는 148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71명, 그리고 사망자는 32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1.5%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996명으로 어제보다 35명이 줄었고 310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리어 네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2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낮 1시 45분쯤 로즈미드 블루버드와 갤러틴 로드 코너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북동쪽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오후 4시 15분경에는 20에이커로 피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불로 로즈미드 블루버드, 베벌리 블루버드에서 더피 애비뉴 구간이 피수해됐습니다. 한편 엔젤레스 포레스트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은 오후 4시 10분쯤 글렌도라 마운틴 로드와 빅 달튼 캐년 로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됐다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내년 LA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3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후 시장 선거 출마를 고심해오던 베스 의원은 최근 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초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장을 역임했고 2011년부터는 연방하원 37지구 의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만약 베스 의원이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LA시의 첫 번째 여성 시장이자 탐 브래들리 전 시장 이후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됩니다. LA 국제공항 LAX의 이용객 만족도가 미 전국의 초대형 공항들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케팅 정보 서비스 업체인 JD 파워가 지난 수요일에 공개한 2021 북미 주요 공항 이용객 만족도 평가에서 LAX는 1000점 만점 중에 792점으로 총 20개 초대형 공항 가운데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용객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공항은 823점을 얻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이었고 2위는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3위는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 순이었습니다. JD 파워는 공항 터미널 시설, 도착 및 출발, 수화물 취급, 보안 검색, 탑승 수속 절차와 식음료 소매 서비스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러서 부상을 입힌 한인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북가주 산마테오 카운티 셰리프국은 밀브웨이 지역의 한 주택에서 올해 48살의 한인 김모 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지난주 토요일 김 씨의 18살 된 아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은행 계좌에서 소액의 현금을 인출했고 이 사실을 안 김 씨가 격분해서 아들을 향해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아들은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월요일 등교를 한 뒤 학교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셰리프국이 수사에 착수해서 다음날 김 씨를 살상 무기에 의한 중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듣고 계신데요.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각 프리웨이 구간들을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인데요.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만나는 구간까지 정체 심한 편이고,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도 플로럴 드라이브 구간부터 포드 블루보드까지 10마일대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다우니 로드 구간부터 샌 게브리얼 블루보드까지 10마일에서 19마일 정도로 많이 처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띕니다. 609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밸리 블루버드 구간에는 동물이 출몰했다는 신호
켜져 있고요.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105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만나는 구간, 또 2번 노스 방면 워두고 로드, 210번 웨스트 방면은 선플라워 애비뉴 구간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선 사기 주장이 거짓말임을 보여주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아리조나주 상원이 메리코파 카운티의 대선 개표 결과를 놓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감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수작업으로 메리코파 카운티 210만 장 투표용지를 다시 검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카운티가 발표한 공식 집계치보다 99표를 더 얻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수는 오히려 261표가 줄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아리조나 재검표 결과는 전국의 친트럼프 공화당원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아리조나에서 1,500표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눌렀습니다. 공화당의 최고령 상원 의원인 척 그레슬리가 내년 선거에서 8선에 도전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88살인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오늘 트위터에 새벽 조깅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은 새벽 4시이고 난 달리고 있다. 주 6회 그렇게 한다며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아이오와를 위해 할 일이 더 많다. 우린 여러분의 지원을 요청하며 노력할 것이다. 함께 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1975년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정치권에 몸을 담은 그레슬리 의원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80년 상원에 입성했습니다. 41년째 상원 의원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레슬리의 이번 결정은 의회 주도권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년에 의석을 유지하려는 공화당의 전망을 높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은 민주 성향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란히 50석씩 반분하고 있지만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공화당은 사실상 소수당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공화당은 내년에 상원 탈환을 꿈꾸고 있고 이 싸움에서 그레슬리에게 기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들이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기술 개발 등의 결속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쿼드 회담입니다. We're four major democracies with a long history of cooperation. We know how to get things done, and we are up to the challenge. 중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강조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최근 영국, 호주, 미국 3개국 협의체 오커스를 선언한 호주가 화답했습니다. We now stand here together in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that we wish to be always free from coercion and where disputes are settled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쿼드 4개국 정상들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우주와 사이버 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쿼드 회담에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와 먼저 양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आपके नेतृत्व में जो बीज हम बोएंगे इस पूरे दशक हमारी दृष्टि से बहुत ही भारत और अमेरिका के संबंध में विश्व के लोकतांत्रिक देशों के लिए एक बहुत ही ट्रांसफॉर्मेटिव 회담 이후 일본 스가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선 중국의 영내 무역 협정 CPTPP 가입 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 4개국 정상은 누구도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가택연금 중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연기하기로 멍완저우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캐슬러 법무차관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멍 부회장이 미 법무부와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할 경우 그녀의 혐의를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에 대한 사기 공모 등의 혐의는 내년 12월 1일에 기각될 예정입니다. 멍 부회장은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청문회에 출석, 화웨이의 이란 사업에 관해 HSBC 은행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멍 부회장 개인에게만 해당되며 화웨이 법인에 대한 관련 혐의는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멍 부회장은 조만간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도 성희롱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프로듀서인 셀리 로스는 오늘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서 ABC 뉴스에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동료였던 크리스 쿠오모 현 CNN 방송 앵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크리스는 당시 맨하탄 어퍼 웨스트 사이드 한 술집에서 다른 동료의 환송회 중 로스와 힘차게 포옹하면서 한 손을 아래로 내려 그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크리스는 직전까지 자신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였던 로스에게 이제 당신은 내 상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쿠오모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당시 사건은 전혀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나는 로스에게 사과를 했고 그건 진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이 항소할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 및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는 통지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쇼빈은 1심 법원이 수차례 재량권을 남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14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가 미네폴리스가 속한 해너핀 카운티가 아닌 곳으로 옮겨 재판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결정, 새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이 수용한 북한 출신의 난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산하 난민심사센터에 게시된 난민 통계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난민 지위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미국은 2008년에만 탈북자 37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서 입국시켰지만 이후 탈북 난민 수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접경 감시가 강화하고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이딴 담화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욕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외교를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라며 정교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대북 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은 것을 의식한 듯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언제든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기존 제안도 반복해 밝혔습니다.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남북 간의 대화 협력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다른 동맹국, 우방국과도 북한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각각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어떤 논의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미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7일에는 유엔 초회에서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대선 주자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다시 한번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선두권 진입을 노리는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를 동시에 견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YTN이 보도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 TV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막대한 수익을 낸 대장동 사업을 보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는 토건비리다라는 것을 9월 17일에 아셨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 땅을 매입했던 토건 세력들은 구속되면서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기관 뒤에 숨어 있었던 건데 대유화천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안을 과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1억 원짜리 회사가 500억을 조달해서 투자한 다음에 250억을 남기면 이 50%입니까? 250배입니까? 11만 배라고 주장하셨잖아요. 네, 우리끼리 티격태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다시 성남시장이 되어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남시장이 되신다면 똑같은 정책 설계를 다시 또 하시겠습니까? 그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의회가 국힘이 막았고. 선두권 도약을 노리는 3위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는 최측근 비리 의혹을 꼬집었고 어떻게 최측근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 부동산 보유 실태와 편법 증여 시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사퇴를 했고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개혁이 늦어진 책임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개혁의 문 앞에서 주저했잖아요. 검찰개혁은 당정청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했었고 그 소통의 일부 당사자가 추미애 장관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정청의 멤버가 저는 아닙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 대선 주자들 간 물고 물리는 설전을 벌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검찰개혁 이슈 등이 향후 민주당 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주요 승부처인 호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광주방송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42.3%, 이낙연 전 대표 39.8%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지사가 간신히 앞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전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 전북에서는 이 지사가 8.4%포인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광주 전남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서 호남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합동 연설을 열고 후보 5명의 연설을 들은 뒤에 이번 주 ARS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광주와 전남 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호남권 선거인단의 규모는 20만 명가량으로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26일 밤으로 다가온 3차 방송 토론회 준비에 주력하면서
각자 지지층 공략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25일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을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울산을 찾아서 영남 민심 잡기 일정을 이어가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광화문에서 탈원전 반대 시위를 벌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가 서로 한 채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은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야말로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동의했는데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빨리 수사해달라 하면서 또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라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들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그러면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로 돼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유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 사건, 저는 정말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필요한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제 이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압수수색은 정당한 절차였다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에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다음 달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만큼은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위촉한 것도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는 취지로 고발을 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 핵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1,5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고문이 된 거 아니냐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4차장 산하 직접수사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화천대유 고문단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의 1, 2심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5년 전부터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 관련 활동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송전탑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 위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고위 법조계 인물들로 고문단을 꾸린 목적이 무엇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권전대법관 수사를 계기로 화천대유 고문단이 사업 과정에서 로비 등에 동원된 건 아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종전선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먼저 발표된 리태성 외무성 부상명의의 담화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화보장체계 수립으로 나가는 데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종전선언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7시간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내놨습니다. 종전선언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리 부상의 담화가 주로 미국을 겨냥했다면 김 부부장은 대남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이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고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서 군비 감축, 나아가서 자신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이제 완전 철회, 이렇게 연결되면 자신들로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는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그 선결 조건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여서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되면 이 문제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물살을 탈 수 있다.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하루 2차례나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볼 때 북한 역시 종전선언 제안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종전선언 논의를 발판 삼아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고 동시에 교착된 남북과 북미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헝다 사태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3.18포인트가 오른 34,7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6.50포인트 상승한 4,455.48, 나스닥 지수는 4.54포인트가 떨어진 15,047.7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금리 상승 압력에 약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하반기 공급 부족 가능성으로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68센트가 오른 배럴당 73달러 9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7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이번 주 들어서만 2.8%가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5주 연속 상승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달러 66센트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5% 증가한 연율 74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 전망치는 1.7% 증가한 72만 채였습니다. 7월 수치는 기존 70만 8천 채에서 72만 9천 채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8월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4.3% 감소했습니다. 8월 신규 주택 판매 가격 중간값은 39만 900달러, 평균값은 44만 3,200달러였습니다.
8월 말 계절 조정 기준 신규 주택 판매 재고 추정치는 37만 8천 채였습니다. 신규 주택 재고는 6.1개월치로 전월 6.2개월치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LA 시간으로 오늘 낮 3시 30분 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86% 하락한 42,907달러 50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시가총액도 8,075억 1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시각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5.82%가 하락한 2,958달러 42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총은 3,458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의 속도와 강도, 많은 지역에서의 빠른 회복 속도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은 팬데믹 회복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Fed Listens 행사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 기획이 재조정되고 전망이 수정되며 미래는 불확실성에 감돌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종종 기업을 모두 움직이게 하지만 기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창의성과 적응력을 보여준 것은 몇 안 되는 밝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새로운 현실에서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보여준 유연성과 독창성은 놀라웠고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기준에 이미 부합했다면서 이제는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대차 대조표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오늘 기업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경제는 상당한 추가 진전의 기준에 부합했다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매달 우리의 자산 보유고에 자산을 계속 추가해야 할 근거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곧 자산 매입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대중이 자산 매입 축소의 시점을 초점에 두고 있지만 경제에 작용하는 데 실질적인 힘은 자산 매입의 누적 효과라며 연준의 자산 보유액이 거의 8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러미 시걸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 교수가 연준의 조기 긴축으로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오늘 제레미 시걸 교수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면 연준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는 시장에 혼란을 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내년엔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라며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기획했던 것보다 일찍 거둬들여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걸 교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에 과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간추려드립니다. 미국이 유럽과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첫날 압승을 거두면서 정상 탈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위스콘신주 헤이븐의 휘슬람 스트레이츠에서 열린 제43회 라이더컵 골프대회 첫날 포섬 4경기, 포벌 4경기에서 유럽을 6대2로 제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12명씩 출전을 해서 겨루는 라이더컵에서는 첫날과 이틀째 날에는 포섬과 포볼 매치를 4차례씩 치르고 마지막 날에는 싱글 매치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메이저리그가 공인구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투수들이 이물질을 묻히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끈적임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공을 개발했습니다. AP통신은 메이저리그가 올 시즌 마이너리그 AAA에서 표면이 끈적거리는 공을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해당 테스트를 거쳐서 메이저리그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P는 시험구는 회전율을 높이는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투수들의 투구에 도움을 주진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1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시카고 컵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8대5로 이겼습니다. 더블헤더 2차전까지 잡으면 1935년에 작성한 구단 최다 연승과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또 9경기를 남겨두고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2위를 굳혀서 포스트 시즌 출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지금 시카고 컵스와 더블헤더 2차전 진행 중인데요. 2회 초 현재 6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는 7회 초 뉴욕이 7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6회 말 현재 클리브랜드에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토론토와 미네소타와의 경기는 3회 말 현재 양팀 득점이 없습니다.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는 6시 40분, 그리고 아틀란타와 샌디에고 경기는 7시에 시작합니다. (9월 23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 최저 61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이 78도, 밤 최저 61도가 되겠고 일요일은 낮 최고 기온 76도가량으로 토요일보다도 조금 더 낮아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88도, 밤 최저 58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1도에 머물겠습니다. 호놀룰루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7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하늘은 맑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구름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6도로 덥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